네, 4주차 과제 관련해서 저도 수업을 진행하면서 공이 튀어질 때, 부딪힐 때 스케일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었죠. 그래서 그냥 놔뒀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문의했던 친구들도 있고 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를 스케일을 주려고 하면, 그렇죠? 이 오브젝트가 오브젝트 단위로 되어 있으면 스케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이걸 글로벌 방향으로 바꿔주면, 월드 방향으로 바꿔주게 되면 스케일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을 보시면요. 이게 마야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요. 이 모듈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 수업은 애니메이션을 쓰고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메뉴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컨스트레인이라고 있습니다. 컨스트레인에 명령어들을 보시면요. 다시 보실까요? 컨스트레인에 요걸 이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건데요. 근데 이 기능을 쓰되 필요한 게 도구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디포머예요. 보시면 디포머라고 해서 우리가 수업을 앞으로 할 거이긴 한데요. 디포머 중에서도 하나가 아니라 2개 정도 있고 더 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디포머가 레티스라는 것도 있고요. 런 리니어 스쿼시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스쿼시 스트레치라고 하죠. 그걸 해줄 수 있는 디포머인데요. 보시면 디포머에 레티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넌 리니어라가 있습니다. 넌 리니어 안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스쿼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포머 안에 크리에이트 쪽 보시면 요 레티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스쿼시 다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거 외에도 다른 것들도 아마 더 있을 거고요. 우선 2개 정도만 우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공을 선택하시고 디포머 중에 제가 영상을 올렸던 거 기준으로 하자면 넌 리니어의 스쿼시입니다. 스쿼시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스쿼시가 여기 좋고요. 자, 스쿼시를 선택해서 채널 박스에서 인풋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는데요. 설정이 있는데 이 중에 팩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팩터라는 부분을 0값인데요. 이거를 이 채널을 선택하시고 마우스를 놓으셔서 미들 마우스로 클릭해서 좌우로 살짝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값일 때는 이렇게 찌그러지고요. 위아래로. 플러스 값일 때는 위아래로 스트레치가 됩니다. 그렇죠?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이걸 주면 되겠다. 근데 이거를 플레이를 하게 되면 남아 있습니다. 얘를 따라가야겠죠? 따라가야겠죠? 그렇죠? 따라가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즉, 스쿼시라고 하는 이 디포머를 서커 안에다가 페어런트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자, 먼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페어런트 한번 시켜볼게요. 자식, 그 다음에 추가로 부모 선택해서 프레스 P 하면 이 안으로 스쿼시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플레이를 해보면요. 같이 돌아갔죠? 그냥 같이 돌아가서 원하는 방향대로 스쿼시가 안 생깁니다. 그렇죠? 원하는 방식대로 스쿼시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럼 이거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안 되겠죠. 예,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리시고요. 그러면 얘를 다시 Shift P를 눌러서 빼겠습니다. 그럼 페어런트 시키면 안 되네. 근데 페어런트 시켜야 얘가 따라할 것 같은데. 그래서 페어런팅을 시키지 않고, 예, 한 오브젝트가 다른 오브젝트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 뭐가 있겠냐면, 아이고, 엉뚱한 걸 열었네요. 죄송합니다. 예, 바로, 예, constraint을 쓰는 겁니다. constraint. constraint 페어런트도 있고요. constraint에 포인트도 있고, aim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구분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페어런팅을 시키는 거, 조금 전에 아까 프레스 P 했었던 거 있죠? 페어런팅을 시키면 부모가 자식을 위치, 회전, 스케일 세 가지를 다 컨트롤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페어런팅은 당연히 하이라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대개의 경우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리깅을 나중에 하시게 되면 같은 종류의 노드 안에서 하이라키를 시켜주는 게 좋다. 페어런팅을 시켜서 하이라키를 구성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이는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직접 연결을 페어런팅으로 해서 하니까 같이 회전이 돼가지고 원하는 축으로 움직여 줄 수가 없죠. 스케일을 줄 수가 없죠. 우리가 원하는 축은 얘가 회전이 되더라도 중력 방향에 해당하는 걸로 부딪혔을 때의 그 직각 각도에 맞게 스케일 조정이 되고 스쿼시가 되는 걸 바라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페어런트를 시킨다기보다는 컨스트레인 페어런트가 아니라 그냥 페어런팅이 아니라 컨스트레인 기능을 쓰는데 이 중에도 페어런트가 있어요. 근데 컨스트레인 페어런트는 이 페어런트가 다르게 이동과 트랜슬레이트와 로테이트가 들어갑니다. 로테이트는 여기 똑같이 아까처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쓰지 않을 거예요. 컨스트레인 쓰는데 페어런팅, 다이렉트 페어런팅이나 컨스트레인 페어런트를 안 쓸 거예요. 그러면 대신 뭘 쓸 거냐? 컨스트레인 포인트를 쓸 겁니다. 포인트는 트랜슬레이트예요. 트랜슬레이트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만 따라갑니다. 회전되지 않아요. 회전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스트레인트를 줄 때는 드라이버하고 드리븐이라고 해서 일종의 부모 역할을 하는 거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커 먼저 선택, 그 다음에 스쿼시 핸들이죠. 핸들을 두 번째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페어런팅 시켜준 것하고는 반대죠. 자, 이렇게 해서 컨스트레인에서 페런트 아니고 포인트를 주면 트랜슬레이트만 된다 그랬으니까 옵션 들어가서요. 기본적으로 옵셋 체크하셔야 되는데 옵셋을 빼고 하시면 됩니다. 더 확실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중에 캐릭터 리깅 할 때는 이것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걸 빼면 다이렉트로 부모 위치에 얘가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중심에 따라가게 되는데 이 상태로 애들 하겠습니다. 옵셋 빼고 애드 하면 자 스쿼시 안에 아래쪽에 이렇게 빨간색 사슬이 생겼어요. 구속을 다 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사카에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스쿼시 선택해주고 플레이 해보면 그쵸? 자, 근데 보시면 위치는 그대로 따라가죠. 위치 제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은 지금 회전 중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회전도 하고 있습니다. 공 자체는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쿼시 핸들은 디포머 핸들은 모양이 그대로입니다. 회전되지 않고 있어요. 아까 페어런트 시켰을 때 회전했는데 지금과 같으면 문제가 없겠네요. 그래서 얘가 키가 여기 닿는 키 있는 데가 16프레임이니까 스쿼시가 16프레임에서 스쿼시 인풋 스쿼시에 아까 봤던 거 있죠? 팩터 값을 영향을 주면 되겠죠. 근데 그 이전 프레임, 한 프레임 앞으로 가서 여기까지는 얘가 찌그러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팩터 값만 선택해서 0 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위아래로 좀 더 찌그러질 거고, 한 프레임 더 가면 오히려 반대 역작용으로 아주 살짝 위아래 스트레치가 살짝 일어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프레임 되면 다시 정상이 되겠죠. 그래서 18프레임도 팩터 0으로 키를 낮추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상이고요. 16프레임 닿을 때 약간 찌그러지겠죠? 10% 정도, 마이너스 0.1 정도 찌그러지는 걸로, 스쿼시 되는 걸로 키를 줬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한 프레임 뒤에서는 오히려 역방향으로, 그래서 0.05를 줄 수도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값이 얼마였죠? 여기가 0.1이었죠? 그러면은 여기는 반으로 0.05를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0, 마이너스는 빼고요. 0.05로 해서 아주 살짝 위아래로 스트레치 된 걸로 주고 나서 정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정상이고요. 정상이고요. 찌그러지고요. 늘어나고요. 다시 정상이 되는 거죠. 얘가 16프레임 닿을 때 찌그러진 거니까 이거를 프론트 뷰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프론트 뷰에서 다시 보시면 위치가, 공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공 어떻게 해주시고요. 약간 떴죠. 왜냐면 스쿼시 되면서 위아래가 찌그러지면서 좀 덜 닿게 됐어요. 그래서 얘를 약간 더 내려서 충분히 닿을 수 있게 해주시고, 트랜슬레이트죠? 이 값을 추가로 다시 수정됐으니까 키 업데이트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닿는 프레임, 여기 어딘가요? 여긴가요? 예. 제가 지금 32프레임입니다. 32프레임. 32프레임에서 그러면 이 핸들이 다시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충격이 좀 덜하겠죠. 그래서 한 프레임 앞으로 가서 똑같이 직접 부딪히게 되는 프레임 바로 직전까지 가서 스쿼시 0 값을 키를 다시 주시고요. 한 프레임 앞으로 가서 부딪히고 다시 스트레치 일어나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0, 그래서 앞으로 다시 들어와서요. 실제 부딪힌 프레임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얼마큼 아까보다 값을 좀 더 작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05 살짝만, 그렇죠?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한 프레임 위로 튀어 오르면서 여기도 스트레치가 요거의 반 정도 되게, 그렇죠? 마이너스 값만 띄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키 주시면 아주 미세하게 약하게 부딪히고요. 약간 스트레치 되고 정상 돌아오고, 크게 많이 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프레임에서 봤을 때 위치를 보시면 약간 더 내려도 되겠죠? 여기까지 내려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값 키 다시 줘서 업데이트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과제할 때 렐레이션 게이트 준 것까지 말씀드려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거 활용해서 무거운 공, 가벼운 공 여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지금 디포머를 스쿼시 썼는데요. 스쿼시 말고도 레티스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면은 얘가 찍을 수 있는데 따라가야 되니까 컨스트레인을 써서 얘가 얘를 따라오게 만든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컨스트레인은 항상 포인트로 해야 이동된다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예, 좋은 결과 있게 좋은 과제 나올 거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